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난 43화에서 폭로월드를 통해 강세리 학력 위조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YL그룹이 또 한 번 큰 홍역을 치렀는데요. 하지만 43화는 단순한 학력 위조 폭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4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연달아 터져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최자영의 진심 어린 변화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황기만의 투자 실패는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미란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그 남자의 신원은 과연 누구일까요?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44화.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44화의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장면은 정윤희의 치킨집에서 벌어진 최자영과 정윤희의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에서는 최자영의 진정한 변화가 엿보였어요. 최자영은 정윤희에게 상가 번영회 회장 후보로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윤희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상가 번영회 회장 후보 신청을 했다고요?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최자영이 정윤희를 상가 번영회 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순수하게 가게 사장으로서 한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정윤희가 회장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는 과거 YL그룹 사모님 시절의 최자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범하게 일하고 주위 사람들과 진심으로 어울리려는 그녀의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도민준 집에 월세라도 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고 있었거든요. 한편 황기만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의 가게에서 벌어진 전화통화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어요. 황기만은 전화 너머의 상대방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딱 3일만 시간을 주면은 이제부터 갚을게요. 이번에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렸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상황이에요. 황기만이 최근 홍 사장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진행한 해외 투자가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어요. 국내 투자에 실패한 후 해외로 눈을 돌렸지만 결국 더 큰 손실만 입게 된 상황이었죠. 황기만의 목소리에서는 절망과 공포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미 도유경과의 관계도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적 파탄까지 맞게 된 것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YL그룹과 황기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홍 사장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민주는 집에서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자영이 정윤희의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서 생긴 복잡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도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돈하고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시는 걸 제인이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 도민준의 이런 고민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최자영이 일하는 정윤희의 치킨집 맞은편에는 노숙자의 가게가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최자영과 노숙자가 자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았고 도민준은 이런 상황을 강재인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최자영의 신원이 드러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도민준의 표정에서는 깊은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최자영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강재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위무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그런데 44화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은 강세리가 정윤희의 치킨집에 나타난 장면이었습니다. 세리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더니 최자영에게 말했어요. 강세리는 최자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 한 잔. 이 순간 최자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세리를 보며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 YL그룹 사모님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치킨집 아르바이트생 신세가 되어 강세리에게 반말을 듣는 상황. 최자영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지만 정윤희에게는 미숙이라는 가명을 유지해야 하는 처지상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교만했던 최자영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세리의 무례함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44화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YL그룹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우성이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한 명의 수행비서가 그를 막은 것이었어요. 정우성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비서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강미란이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나오면서 강미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 남자는 강미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한마디는 시청자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강미란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남자가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강미란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 비밀 관계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우성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미란의 얼굴에서는 당황과 곤혹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이 남자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는 비밀인 것 같았어요. 44화는 그야말로 연쇄 반응의 시작을 알리는 회차였습니다. 최자영의 진심 어린 변화, 황기만의 경제적 파탄, 강세리와 최자영의 불편한 만남, 그리고 강미란의 숨겨진 과거까지 모든 인물들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특히 강미란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남자의 등장은 앞으로의 스토리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강미란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YL그룹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거든요. 한편 최자영이 정윤희를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추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정말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일하고 주위 사람들과 진심으로 어울리려는 모습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민준의 고민처럼 이제 모든 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격을 가해오는 도윤과 재인을 보고 기창과 세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44화에서 등장할 그들의 음모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인물들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한 지금,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44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